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장규석, 이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장규석 기자 오늘 무거운 얘기를 갖고 예. 오셨어요. 14명의 사망자가 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난주 토요일 이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네. 준비하면서도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이걸 좀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네. 그렇죠. 지난 토요일이죠. 15일 날 오전 8시 반에 충북 청주시 오성읍에 있는 궁평 2 지하차도 여기 바로 옆에 이제 미호천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이 미호천 물이 갑자기 이제 빠르게 이제 들어오면서 차량이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지하차도에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네. 사망했던 그런 사고입니다. 당시에 이제 중부지방에 엄청나게 폭우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전에는 경북 예천하고 문경 쪽에는 산사태가 나서 사상자가 지금 계속 막 나오던 상황이었고, 네. 또 충북 쪽에서도 청주하고 이제 청주 옆에 충주라고 있는데 네. 충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에 있던 괴산댐이 그 댐 수위를 넘어서 이렇게 물이 넘쳐 흐르는 원류라고 하는데 원류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물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괴산댐이 꽤 큰 댐인데. 괴산댐이 엄청나게 크고 네. 그때 1950 몇 년에 지어진 댐이라 이게 혹시라도 또 댐이 이제 붕괴될까봐 걱정이 돼서 또 주민들이 한 몇천 명이 대피하고 막 이랬던 데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충청도 쪽에도 비가 엄청나게 많이 충북 쪽에도 내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청주도 그 옆에 이제 미호천이 물이 많이 불어나가지고 이 지하차도 옆에 흐르던 이 미호천이 이제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제 사고 당일 새벽 4시 10분쯤에 금강 홍수 통제소가 미호천교에 대해서 이제 홍수 경보를 발령을 합니다. 관련된 76개 기관에 이제 경보가 다 들어갔고요. 네. 이 중에는 이제 흥덕구청이라고 이제 네. 이 지하차도를 이제 관할하는 그 해당 자치단체에도 있는데 그 흥덕구청은 한 번 더 전화를 했습니다. 홍수통제소에서 6시쯤에 건설과에 전화를 해서 미호천이 곧 범람할 것 같으니까 주민을 대피시켜라. 이렇게 이제 지시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흥덕구청에서는 일단 청주시청에 보고를 합니다. 상급기관이죠. 네. 청주시청에다 보고를 하는데 청주시에서는 이게 이제 뭐 별 대응을 안 했어요. 충북도에다가 이걸 올리던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지하차도가 있는 도로가 지방도여가지고 도로관리청이 충북도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청에서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청주시에서는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일단 넘긴 것 같아요. 어떻게 된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아무튼 충북도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북도에도 아마 보고가 갔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차도 인근에서 이제 행정복합도시건설청에서 미호천교에 대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확장 공사를 한다고 기존 제방을 일부 걷어냈어요. 차량들이 통행도 하고 이래야 돼서 네. 임시 제방을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이 임시 제방이라는 게 이제 기존 제방보다 한 1m 정도 높이가 낮았고요. 네. 근데 이제 강물이 급히 불어나니까 이제 급히 이제 뚝을 높이는 조치를 하긴 했는데 주변 주민들 말에 따르면 중장비 포크레인 한 대가 와서 모래를 그냥 계속 쌓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모래를 이제 방수포로 뭐 덮어줬다고는 하는데 이게 결국 지탱을 못했습니다. 물이 결국 넘치고 제방이 이제 터지니까 물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 물이 쏟아지면서 가장 이제 낮은 지대가 됐더니 지하도로로 이제 물이 밀려든 거죠. 근데 사실 지난해에도 왜 그 폭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이 참사가 되게 지하주차장이 많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하차도에 대한 위험성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했던 상황이고 또 지하차도 침수 전에 신고가 되게 많이 들어갔다고 신고도 엄청 하잖아요. 많이, 예.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네.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장공사 현장에 도로 확장공사를 하던 이 현장에 감리 단장이 있었습니다. 네. 최모 씨가 있었는데 하천이 넘친다 해서 이제 주민 대피시키고 차량 통제해야 된다 해서 청주시 민원 콜센터, 행복청 도로관리과 이것도 안 되니까 112까지 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자기가 아는 이제 그 공사 현장 근처에 사는 주민한테도 전화를 해서 대피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주민은 대피를 해서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청주시 민원 콜센터에 전화한 걸 봐서는 청주시가 어디를 담당하는지 몰라서 일단 전화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112 경찰에도 전화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행복청 도로관리과가 이 전화를 받고 행복청 도로관리과에서 청주시 하천과 충북도 자연재난과 흥덕구 건설과에 3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조치가 안 됐어요. 아니 그 다 전화를 하긴 한 건데. 전화를 다 받고 네. 전화한 기록이 다 있어요. 근데도 이게 내 업무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그냥 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건 정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방에서도 청주시에다가 사고 30분 전에, 그러니까 8시쯤에 미호천이 넘친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네. 도로 통제를 안 했고요. 어.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출동했는데 공평 1 지하차도로 여기는 출동했습니다. 2 지하차도인데. 그래서 1 지하차도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 통제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2 지하차도는 안 간 거죠. 그래서 전화가 다른 주민이 112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여기가 이제 그 관할이 파출소에서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은 그 2 지하차도는 출동을 못 했다고 해요. 나갈 사람이 없어서 예. 통제를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이제 수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왜 상급 경찰서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은 경찰이든 누구든 공무원이든 한 명이 나가서 앞에서 봉휘 들으면서 오지 말라고 통제만 했었어도 그렇죠. 참사를 통으로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무것도 안 된 건데. 네, 아무것도 안 된 거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됐는데 네. 그러니까 위험 신호는 계속 들어오는데 흥덕구청, 청주시청, 충청북도 아무 조치를 안 했고요. 경찰도 인력이 없다고 해서 파출소에서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했고요. 그런 와중에 미호천 뚝이 터졌습니다. 그 강물이 쏟아져 들어왔고 뭐 4분 만에 6만 톤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와. 예.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지하차도도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네, 있는데 네. 물이 들어왔는데 배수 펌프가 작동 안 했어요. 이 분당 3톤의 물을 빼내는 배수 펌프가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지하차도에 있는데 전기를 공급하는 이 배전반이 고장이 났던 거예요. 아. 근데 이 배전반이 바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차도 안보다 배전반이 먼저 침수가 되다 보니까 배전반이 고장이 나거든요. 그렇구나. 전기가 안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작동을 멈춘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요. 펌프가 작동을 했으면 침수 속도가 아마 그쵸. 좀 늦어졌을 네,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물이 계속 들어오는 만큼 그럼요. 빠지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좀 시간을 벌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 부분도 확실히 책임 소재는 좀 가려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지하차도가 터널 길이가 4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차도 중간에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대피구가 하나도 없다고. 비상 계단 같은 게 비상 아무것도 계단도 없다. 없고 대피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조건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러면 탈출할 방법이 없죠. 탈출할 방법이. 네. 물이 들어오는 속도를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데 과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지하 주차장 사고도 있었지만 똑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가 있었는데 똑같은 사고였어요. 네. 똑같은 사고가 있어서 그때는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때도 물이 너무 빨리 불어나서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사망을 했는데 이때도 이제 그때 공무원들이 그때 시장이 아마 뭐 이렇게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가 하여튼 문제가 있어가지고 큰 논란이 됐었는데 제대로 대비를 못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 장치 설치를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궁평 2지하차도는 신축이라서 크게 침수될 위험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밀어놨었어요. 그래서 차단 장치 설치가 이번 하반기에 아마 시작될 예정이었다는 소문. 이 설명을 듣는데 어디 하나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갔으면 막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 배분,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하는데 분명히 속도가 있긴 있죠. 순서가 있긴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걸 왜 설치하냐? 설치 이유가 뭐냐?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하도에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이걸 막는 장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언제 전에 이루어져야 되냐면 집중호우, 장마철 전에는 무조건 예산을 써야 되는 그런 거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하반기에는 근데 이게 이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궁평 2지하차도는 괜찮을 거다라고 본 겁니다. 그만큼 이제 좀 이제 새로 지었고 잘 돼 있을 거다라고 이제 방심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논란인 게 서로 이제 내탁 공방을 맞습니다. 하는 게 문제잖아요. 이거 우리 관할 아니야, 이거 우리 관할 아니야. 이 부분 때문에 더 공분을 사고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흥덕구청이 연락받은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거짓말로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홍수경보 때 홍수경보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금강홍수통제소가 홍수경보 발령한 기관 통보에 더해서 오전 6시 34분에 직접 전화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까 제일 먼저 연락한 곳이 또 흥덕구청이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차도 관리는 흥덕구청이고 도로 관리는 충북도청이 하는 거라서 우리 관할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게 이제 김영환 도지사가 이제 충북도지사가 발언한 게 문제가 됐죠. 사고 현장에 갔다 해도 상황이 바뀔 건 없다. 그거 생각한다.
골든타임이 짧은 상황에서 사고가 전개됐고 임시 제방이 붕괴하는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네. 분향소 가서 한 네.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 앞에 두고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뭐 여기저기 다 갈 수는 없죠. 몸은 하나니까. 근데 그분들을 위로하고 사과하러 간 거잖아요. 그럼 마음을 달래주고 와야 되는데 사과를 해놓고서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나오면 오히려 이게 뭐 속된 말로 염장을 지르고 나오는 거랑 비슷한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게다가 진짜 이제 임시 제방 붕괴를 거론했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행정도시복합 건설청에 이 건설 공사가 문제가 아니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임시 제방이 터진 게 문제다. 네, 이렇게 네. 보는 겁니다. 일단 행복청의 공사가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왔고 그 신고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골든타임이 짧은데 뭐 우리가 일찍 갔더라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납득해야 되는 것인가. 좀 감정이 정리가 잘 안 되네요. 네. 지금 네. 뭐 장규석 기자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약간 울컥울컥 하는데요. 지금 이런 이제 발뺌 행태, 그러니까 지금 뭐 설명을 드리면서 아까 여러 신고가 들어갔고 서로 내 탓이 아니다 하는 게 비교하고 싶진 않은데 또 이태원 참사 너무 비슷해요. 생각나게 만들죠. 네. 그러니까 사고 자체는 2020년에 있던 초량 지하차도 사고를 갖다가 사고를 생각나게 하고 그다음에 이 대처에 대한 차후 대응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를 너무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하고 소방하고 대처를 했다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똑같은 말이죠. 그러네요. 예. 네. 그렇게 112 신고가 많이 들어가고 인파 좀 막아달라고 전화가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놓고 그다음에 뭐 이게 경찰하고 소방이 대처해서 될 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요. 근데 이상민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고 김영환 도지사가 골든타임은 짧은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고 게다가 사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을 했죠. 네. 꼭 우크라이나를 갔어야 됐느냐 질문을 했더니 당장 서울로 대통령이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대통령실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네. 뭐 이미 발생한 걸 어떻게 하냐. 정말 일관성 있는 대답이에요. 너무 유사한. 대통령부터 행안부 장관, 충북도지사까지 너무나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일관성 있게 대답할 거냐. 지금 게다가 이태원 참사 때 이제 뭐 발뺌했던 이 당사자들이 다 지금 풀려났어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나서 아예 집무실을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고요. 이상민 장관은 탄핵 소추를 당한 뒤에도 지금 장관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25일에 이제 탄핵 소추 심판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장관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장관은 없었고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휘했고요. 당시 대통령은 해외에 있었고 지자체는 하던 대로 지침대로 관행대로만 하다가 결국 사고를 키웠습니다. 그 재난 과정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관행하고 지침을 따르면 사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지침을 뛰어넘도록 권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잘못해서 어떤 일을 했다가는 그 지침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가는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감사를 안 받아도 되고 이 책임을 내가 다질 테니까 당신은 이 일을 갖다 해결하는데 모든 자원을 다 쏟아부어라 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같이 관할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책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 모든 걸 관할하는 사람이 그 책임을 갖다가 다 지고 지시를 해줘야지 움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따로 각자 지침만 지키다가 결국에는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다음 그 위에 있는 이 상위의 이 권한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장에 있었냐 국무총리가 현장에 있었냐 행안부 장관이 현장에 있었냐 아니면 도지사가 현장에 있었냐 이 부분을 우리가 따지는 이유는 기존의 시스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으면 그렇게 안 따지죠. 근데 시스템을 넘어서 최대한 재량권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거를 지휘를 해줘야 돼요. 근데 뒤늦게 와가지고
이미 사고가 터져서 수습 불가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권한과 책임을 맡을 그 이유가 없는 사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대답들이 화나게 만든 겁니다. 네. 흔히 이제 책임 총리, 책임 장관, 그다음에 책임 행정기관장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서울 양평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백지화 선언을 원희룡 장관이 했는데 원 장관이 이제 내가 결정했다. 대통령실과 논의하는 게 아니다. 내 책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재량껏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사실 어떤 정무적인 사안 그런 거에 대해서만 자기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이게 순간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특히 재량을 가진 그 책임 기관장들이 나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말을 한다는 거는 사실 이건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얘기 느낌이 아니라 마치 법원에 가서 너 법적으로 뭐 잘못했냐 안 했냐 이런 걸 따질 때 판사한테 하는 이런 톤의 얘기거든요. 이런 거를 유가족들 앞에서 한다? 이거는 기관장으로서의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기관장이나 대통령이 다 이제 선거로 선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적 책무뿐이 아니라 정무적인 책무도 다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법적인 네. 것만 따진다면 뭐 법적으로 나중에 따져야겠지만 일단 그 내가 그 책임과 권한을 다 행사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이 너무나 좀 당황스러운 게 네. 지금 물 관리를 못했다고 환경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네. 네,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음, 홍수통제소는 연락을 제대로 다 했어요. 네. 네, 근데 갑자기 4대강 보를 해체하려고 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금강보 가동을 멈춰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 정권에서 했던 지금 문제를 삼으려고 하고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뭐 이권 카르텔을 척결을 하고 그거를 재산 보조금을 환수해서 뭐 재난에 쓰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네, 네. 지금은 일단 숨진 분들하고 유가족들을 일단 위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기상 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주말 뉴스쇼에서 이런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렇죠. 슈퍼 엘니뇨 얘기도 했고 기상 이변 얘기도 했고 모두가 다 아는 일이잖아요.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지금 이제 재난이 뭐 100년 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그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이 집중이 돼야 되고 그럼 매뉴얼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예측을 벗어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갖다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런 걸 논의해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 네. 지금 논의가 엉뚱하게 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제가 이 기사를 이 내용을 취재를 하면서도 참 좀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대단히 좀 씁쓸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이제 다른 원인만 그렇죠. 찾게 되는 네. 거잖아요. 말 이렇게 돌리기만 되면 본질에서 하는 거잖아요. 벗어나서 그 외의 해법들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수해 뭐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뭐 사전 대비나 뭐 당시 문제도 있지만 사후 이제 수색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해병대원 이제 숨진 사건 이런 경우에 이제 해병대 정신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흔히들 그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근처에 있는 군부대원들이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사병들이 쭉 이제 뭐 수색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포대 같은 거 나른다든지 아니면 뭐 물길을 튼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거 많이 보긴 했는데 되게 안타까운 죽음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띠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일렬로 줄을 쭉 서서 그냥 걸어가면서 그쵸. 이제 팔을 네. 밑으로 넣고 누가 있는지 이런 걸 수색하는 그런 작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옆으로 일렬로 섰을 뿐이지 띠가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다다다닥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위기의 순간에 누가 누굴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뭐 몸을 끈으로 묶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요번에 희생된 그 장병의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구명조끼를 왜 안 그렇죠. 입었는가? 네. 사실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뭐 예산이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얼마 하지도 않는 거. 너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건데. 네. 그런 걸 입고 물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입고 들어가야 되고 또 근처에 사시는 어떤 농민 한 분이 또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물이 이제 무릎 높이나 그 위로 올라갔을 경우에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물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자기 힘으로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화 당장 벗으세요.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거기 있었던 장병들 다 장화 신고 작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매뉴얼, 프로토콜, 대응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야 이번에 발생했으니까 우리 군인 정신으로 저분들 도와주러 가야지. 물론 맞는 말이죠. 근데 그 희생자들에 대한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건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너무 무거운 너무 얘기를 화가 나서 제가 네. 해병대원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네. 네. 참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제대로 대응하고 또 제대로 책임자 규명하고 처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